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거야. 살을 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전부 미래의 어떤 사건에 관한 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행복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비현실적인 말, 터무니없는 말로만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바로 시크릿을 쓴 작가인 론다 버니 쓴 책입니다. 시크릿 출간 이후 15년 만에 쓴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파트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불안, 걱정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영원한 행복을 제가 바로 이루지는 못했어도 조금은 그 방법이 무엇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삶에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큰 고민 없이 살고 지내긴 했어요. 만족하면서 살고 있던 부분이 더 컸거든요. 뭐랄까, 행복 80%, 불행함 20%랄까요? 이 책을 보면서 제 불행복함, 불만족함 20%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생각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90%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먼저 고정관념은 깨부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은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대한 시크릿에서 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다.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한다. 삶은 쉽다. 삶은 즐겁다. 당신의 환상 속에서만 힘들 뿐이다. 라고 나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다뇨. 저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 공부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살아보진 못했지만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해야 하는 의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야 하고 성년기에는 결혼을 해야 하고 늘 앞에 목표를 세우고 살았는데 그 무엇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니 놀랐습니다. 그리고 뒷말에 더 집중해 볼게요. 삶은 쉽고 우리의 환상 속에서만 힘들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어렵다고만 늘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전에 직장과의 대비를 했을 때 더 쉽고 워라밸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힘든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제 환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신랑이 하는 업무와 제가 하는 업무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신랑이 일하는 쉬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저는 제가 하는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서 제가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쉽고 편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훨씬 더 자주 생각하고 지냈을까? 왜 내 삶이 힘들다는 환상만 더욱 탄탄하게 만들면서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을까라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와 같지는 않으셨나요? 맡은 일에 대해서 어려운 점만 생각하고 나만의 환상을 키우고 살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삶은 쉽다고 한 번도 생각해볼 도전 자체를 안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내 삶은 생각보다 쉽다. 삶은 쉽고 즐겁다. 라고 연습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요. 뭐뭐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졸업하면 행복할 거야. 차를 바꾸면 행복할 거야. 애인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전부 미래의 어떤 사건에 관한 말들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행복이 외적인 것에서 온다고 믿을 때 행복을 미뤄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미뤄둔다 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지금 나중에 더 많은 순자산을 이루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차를 바꾸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복을 미뤄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돈, 여행, 배우자, 아기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만 이런 외적인 것으로부터 지속적인 행복을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다들 알지 않아요? 여행 다녀오면 그 행복이 얼마나 가세요? 길면 일주일이나 갈까요? 저도 최근에
전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른 일 하다가 아 맞다 저번 주에 우리 여행 다녀왔었지? 라고 기억을 하고 다시 잠깐 기쁨을 맛볼 뿐이지 그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행복을 미루지 말아요. 차를 바꾸면 더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미래의 시점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도 함께 놓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서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니 이렇게 살면 엄청 게을러지는 거 아니야? 내 목표의식도 사라지고 결국 더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충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에 수긍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부족함, 갈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부정적인 감정이 피어오르고 제 에너지를 갉아 먹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긍정의 기운으로 하루를 가득 채울 때 더 많은 성과, 행동, 실행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지 않다면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과거의 어떤 일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재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라는 반복적인 생각으로 행복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것들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는 내년부터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육아휴직 이후에 다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시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이미 일어난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태도도 중요해요. 즉 현재 가진 직업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수용하는 것이 현재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내 직업을 원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저는 20대 때만 해도 지금 직장이 되게 원하던 직장이었어요. 저는 제 직업에서 매일 출근해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 매일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의 변동성이 싫더라고요. 근데 참 웃긴 게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감, 책임감은 필수 덕목이더라고요. 변동성이 없는 일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일까요? 물론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단조로운 삶이나 반복되는 삶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만족감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월요일 출근길에 더 기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미래에 제가 원하는 퇴사를 위해서 내년부터 난 뭘 해야 할까? 라는 불안감이나 불행에서 벗어나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저의 가능성에 집중하게 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는 행복을 위해서 뭔가 늘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더 쉽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내 환상의 벽을 높게 만들어서 너무 힘들게 살지 말자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행복을 미래의 시점으로 미루지 말아요. 그리고 돈, 타인, 여행이나 차 등의 외적인 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지속할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책에서 100번은 더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찾는 행복은 처음부터 쭉 우리 안에 있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보지 말고 행복이 있는 곳인 바로 우리 내면을, 자신의 의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불행으로 이끌었던 생각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왜
왜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일, 미래의 일을 다시 분석해보거나 그 생각을 줄이고 현재에 더 집중해보는 것 어떠세요? 많은 영상과 책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그냥 일단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 안을 행복으로 채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